자, 봅시다. 오늘은 3. 원소들의 주기성이다. 자, 이게 오늘 그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빅뱅에 의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별 안에서 그 외 원소들, 철까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원소가 한 110여 가지 종류 되는데요. 물질 종류에 비해서 매우 작죠. 왜냐하면 물질들이라는 게 원소들이 결합해서 되는 거잖니. 그래서 원소의 종류보다 물질 종류가 훨씬 많겠지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주기율이라는 거. 이 주기율이라는 게 원소들이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면 여기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성질. 자,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걸 가지고 주기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주기율, 즉 규칙성을 어떤 식으로 찾게 되었냐면은요. 데베라이러라는 양반이 세쌍 원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3개씩 묶어 세쌍의 원소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 원자들 사이에 원자량, 이 원자량에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이거랑 원자량을 더한 값에 나누기 2 해주면 요거가 나오네, 비슷하게 나오네, 이런 식이야. 이거랑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중간값이 나오네, 이런 식이야. 자, 이렇게 원자량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한 게 이게 세쌍원소설이야.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나오나? 단어도 보기가 없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이야. 질량이에요, 질량. 이건 상대적 질량을 얘기를 하는데, 탄소를 우리가 원자는 원체 작잖아. 질량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값이야. 그래가지고 원자들 사이의 질량을 얘기를 할 때 이 원자량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탄소를 12로 놔요. 그리고 나서 얘를 12로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아이들을 상대적으로 쟤는 12보다 얼마 작고 쟤는 12보다 얼마 크고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게 원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수소가 1이야. 원자량이. 수소는 탄소보다 12분의 1 질량이 작아. 뭐 이런 식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상대적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 이 원자량은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원자의 질량을 결정해 주는 게 뭐니? 원자의 질량은 거의 누가 갖고 있다 그랬어? 원자핵이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럼 원자핵은 뭘로 구성돼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죠. 결국엔 이 양성자, 중성자에 의해서 원자량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멘델레예프. 자, 이 멘델레예프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여기 원자량을 기준으로 만들게 돼요. 자, 원자량, 그러니까 상대적 질량, 원자들 사이의 질량이 무겁고 가벼운 거를 쭉 배열한 거야. 그러면서 규칙성을 찾게 되는 거지. 이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오늘날과 비슷한 주기율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원소들도 빈칸으로 놔둬놨었어. 빈칸으로 놔두고서는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배열했었어. 나중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되지. 채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멘델레예프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량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 이거 잘 기억해놔. 질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오류가 나타나는 구간이 생겨. 오류가 나타나는 구간. 자, 분명히 성질상으로는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질량상으로는 앞쪽에 생기는 이런 식으로 되는 오류가 나타나는 게 생겨가지고, 모즐리라는 양반이, 여기 체크하자.
원자 번호. 다시 얘기하면 중성자 뺀 양성자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중성자 말고 양성자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원자 번호야. 자, 이 원자 번호를 가지고 배열했더니 규칙성이 일정하다라는 걸 알렸네요. 이게 오늘날의 주기율표야. 모줄리가 얘기한 게 오늘날의 현대의 주기율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많이 봤을 거야, 그죠? 자, 이건 많이 봤을 건데 주기율표에 번호 순서대로 이런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내라는데 이 원자 번호는 결국엔 누구라 그랬어? 양성자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수소는 몇 번? 그래,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냐? 한 개 있다는 얘기야. 헬륨은 몇 번? 2번. 그럼 양성자 2개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리튬은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배열한 게 바로 요 주기율표가 되는데, 이때 가로줄을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로줄을 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로줄을 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별표는 여기입니다.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같은 족이면은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요. 자, 그래서 세로줄이 중요한 거야. 같은 족인 아이들끼리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자, 1족을 잠깐 보세요. 1족에 1번이 누구냐? 수소야. 3번 리튬, 나트륨, 칼륨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는데, 이때 수소는 비금속 원소예요.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금속 원소예요. 당연히 성질이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1쪽은 모두 같은 비슷한 성질을 가져요. 그럼 안 돼. 수소는 빼고야. 수소를 제외한 1쪽이 비슷한 성질을 갖는 거야. 근데 수소는 왜 저기가 있느냐? 얜 1번이라서 좀 특별하게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 보이죠? 이거 금속. 자, 여기 지금 금속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원소들의 대부분은 금속 형태예요. 금속 원소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위쪽으로 보면은 저기 비금속 아이들이 있죠. 자, 저런 비금속 원소, 금속 원소 구분을 해주셔야 돼. 여기 밑에 보시면. 자, 비금속 원소하고 금속 원소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금속, 딱딱한 놈, 광택 있고 반짝반짝거리고 전기 잘 통하고 열 전달 잘 되고, 그게 금속의 특징이야. 광택이 있고요, 열과 전기가 잘 통해요. 외부에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루화되시 이렇게 빠스러진다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외부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은 눌리거나 퍼지거나 길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예요.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입니다. 근데 예외가 한 마리 있죠? 수는 실온일 때 액체예요. 금속인 아이들은요, 전자를 잘 잃어요. 우리 이온 배웠죠? 전자를 잃으면 무슨 이온 되는 거야? 양이온 되는 거죠. 플러스를 가진 양이온이 되는 거야. 전자를 얻으면요, 음이온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음이온이 되는 거야. 금속인 아이들은 전자를 잘 잃어.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요. 자,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은요, 오른쪽에 주로 있죠. 오른쪽 위쪽으로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죠. 흑연은 예외예요. 흑연은 비금속이에요. 히타가? 뭐가 예외라고? 흑연은 뭘로 만들었니? 탄소는 비금속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전류가 잘 통해요. 전류가 잘 통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니? 실온에서 대부분은요, 기체 또는 고체예요. 기체 또는 고체예요. 기체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체로도 있어요. 근데 단 브로민은 액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온에서 금속에서는 수은이 액체고요, 비금속에서는 브로민이 액체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전자를 잘 얻어요. 얘네들은 전자를 잘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 보라색 보이죠? 보라색.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있죠. 그죠? 자, 얘네들은요. 여기 보면 준금속 원소라고 해가지고요. 중간 성질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성질이 모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원소인데 그래서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주기율표인데요. 뭐 나중에 화학 파트 들어가게 돼서 이제 뭐 주기율의 규칙성이라든가 뭐 뒤에서 배울 거야. 주기율의 규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못해도 20번까지는 외우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20번까지 외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3족부터 12족까지는 20번에 안 들어가요. 자, 이런 걸 장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요 3번부터 12족까지 3족부터 12족까지를 빼고 1족, 2족, 13, 14, 15, 16 이렇게 한 걸 단주기율표라고 얘기하죠. 여기 문제 보시면은 이런 것들 이렇게 문제가 딱 나왔어. 주기율표 문제가 나왔는데 중간에 뭐가 없어? 3족부터 12족까지가 없지요. 그 뭐야?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뜻이야. 왜 이걸 가지고 얘기하냐면 1번부터 20번까지가 규칙성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단주기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웬만하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외웠니 근데? 아니요. 해봐. 수소, 헬륨, 리튬, 오케이. 또 외운 사람. 다야 해봐. 저 몰라요. 수헬립의 붕탄질산 플레 남아알규 이낭염화 칼카 이거 외우라고 안 했었나? 네. 합시다. 수헬립의 따라하셔야죠. 수헬립의 붕탄질산 플레. 근데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앞글자 따서 일단 여기까지만 외워놔. 수헬립의 붕탄질산플레 남아알규 인황염아 칼카. 수헬립의 붕탄질산플레 남아알규 인황염아 칼카. 우리 고등학교 때는 세로로 외우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수리나카, 배마카, 붕알, 탕규, 지린, 산항, 풀염, 헬레아 이런 식으로 세로로 외우라고 얘기했었어. 왜? 같은 족끼리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지면은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쭉 쓸 수 있으셔야 돼. 왜냐면 아까 그런 주기율표 문제가 나오잖아. 그때 얘가 무슨 원소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해져. 물론 문제에서도 막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지겠지만은. 자, 그럼 우리 알칼리 금속으로 가볼까요?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1족이에요. 근데 누군 빼야 돼. 금속이니까. 수소는 빼야 돼. 수소를 뺀 나머지 아이들이야. 리튬, 나트륨, 칼륨, 유비듐, 뭐 세슘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성질 보세요. 알칼리 금속은 1족 금속인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칼리 금속. 알칼리성 들어봤지? 알칼리성. 알칼리성이 뭐야? 우리 산성, 염기성 할 때, 알칼리성이 염기성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알칼리 금속은 뭐냐? 여기 실온에서 모두 고체예요. 근데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아요. 이게 물에 뜰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금속인데 굉장히 무른 금속이에요. 그래서 칼로 쓸잖아요. 두부 잘리듯이 잘려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머릿속에 생각하는 금속은 딱딱하잖아요. 그죠? 알칼리 금속은요. 그냥 쑥 하면은 두부 잘리듯이 쑥 잘려. 그리고 은백색 광택을 띠는데 우리가 칼로 딱 자르잖아. 그 은백색이 보였다가 금방 색깔이 없어져요.
왜 그러느냐?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별표.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해서 산화 알칼리 금속이 돼요. 산화 리튬, 산화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이 금방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광택을 잃어버리는 거지. 이제 금속이 아닌 거니까. 자, 그 다음 실온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그 금속이 들어간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게 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야. 얘가 들어가면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소기체 발생한다 그랬어요. 혹시 알칼리 금속 폭파 실험 들어본 적 있니?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 던져 놓잖아요. 그러면 물이랑 닿으면 격렬하게 반응하다가 뻥 하고 터져버려. 물하고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해. 너희들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알칼리 금속 폭파 실험이 있을 거야. 한번 봐봐. 그러면 리튬을 던져놨을 때, 나트륨 던져놨을 때, 칼륨 던져놨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폭파되는 정도를 보게 되는데, 반응성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자,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칼륨까지 정도만 우리가 반응에 참여, 그 실험 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반응이 세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는 거의 못하지. 터질 수 있으니까. 자, 리튬 우리 배터리. 요즘 한창 배터리 난리죠. 그죠?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 휴대전화 배터리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터널 조명, 뭐 칼륨은 뭐 비료 이런 걸로 쓰이는데, 알칼리 금속은 산소랑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도 빠르게 반응을 해서 성질을 잃어버리고 물하고도 만나도 뻥뻥 잘 터지고, 그러면 얘 어떻게 보관해야 되겠어? 산소도 차단하고 물도 차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산소 차단, 물 차단해야 되니까 석유나 액체 파라핀이나 이런 데다 넣어서 보관을 해요. 오케이? 그냥 실온에다 떡하니 놓고 있진 않아. 오케이. 그 다음에 할로젠. 할로젠 원소는요, 17쪽이에요. 17쪽. 18쪽 아니에요. 17쪽이야. 오케이? 여기 보이죠? 18쪽인 얘네들은요, 이제 뒤에 배울 거야. 비활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17쪽이에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의 비금속 원소인데요. 이 할로젠 원소는요, 두 개가 결합된 이원자 분자로 존재를 해요.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분자 뭔지 알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금속 애들은 분자라고 말한다, 안 말한다? 금속인 아이들은 분자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입자 형태로 되어 있는 성질을 가진 아이들을 분자라고 얘기를 하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속 결합으로 뭉쳐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디까지가 입자인지 얘기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분자 표현 안 해. 자, 그 다음 1기압 실온에서 플루오린과 염소는 기체. 자, 여기 브로민은 액체. 아까 브로민은 액체 상태라고 얘기했죠. 아이오딘은 고체로 존재를 해요. 자,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오딘은 흑자색이라고도 하지만은 보라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흑자색이 보라색일 거야. 난 보라색으로 배웠는데 왜 여기는 흑자색이라고 나오냐? 자, 플루오린은 다망색, 노란색 개념이고요. 노란색 개념. 옅은 노란색 개념이고, 염소도 약간 좀 진한 노란색 개념이고, 황록색 개념. 오케이. 이렇게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얘네들도 반응성이 커요. 자, 반응성이 큰데 누구랑 잘 반응하고 있느냐 보면은요, 수소와 나트륨이라고 돼 있네. 몇 쪽이야? 1쪽이죠. 자, 굉장히 잘 반응을 하고 있어요. 반응성이 매우 커요. 금속과 수소와 반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랑 나트륨 반응하면 염화나트륨. 할로젠이라는 건 염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자, 염소와 수소 반응에서 염화, 수소. 저거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염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로젠 아이들은 수소랑 결합해서 물속에 녹으면은 산성을 띠게 돼요. 자, 플로린, 충치 예방용, 너희들 흔히 말하는 불소함유, 불소가 얘야. 플로린. 자, 그 다음 수영장 소독하거나 이럴 때 염소 소독하죠. 그리고 빨간 약 있잖아요. 상처 난 데 바르는 빨간 약, 거기에 아이오딘 성분 들어있어요. 이렇게 할로젠 원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할로젠까지 한번 문제 한번 해보자. 4번까지.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보자. 자, 1번에 X, X, O이지요. 됐니? 자, 1번에 주기, 2번에 주기, 족. 그 다음 원소를 원자 번호.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거죠. 그 원자 번호 수가 양성자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원자 번호라고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같은 족이면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금속 3번에 금속, 비금속, 금속이지요. 4번에 X, O, X, X이지요. 질문! 틀린 거 없지요. 자, 그럼 왜 주기성이 나타나니? 에 대한 얘기야. 왜 주기성이 나타날까? 원자의 구조 뭐 다 알고 있겠죠. 가운데 원자 핵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고요.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근데 원자 자체는 중성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원자가 중성인 이유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중성이다라고 우리 배웠어요. 자, 그리고 원자의 모든 질량은 다 누가 갖고 있다? 원자 핵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에 의해서 원자의 질량이 결정되는 거야. 그렇다면 한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와 전자 수가 같습니다. 왜요? 중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별표 요거예요. 양성자 수는 원자마다 다릅니다.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정해집니다. 원자 번호는 바로 양성자 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 중성이면 전자 수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원자 번호 가지고 우린 양성자 수도 알 수 있지만 전자 수도 알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온되면 어떻게 되니? 이온되면. 자, Na 플러스. 자, Na는 몇 번이니? 나트륨 원자 번호 몇 번이니? 좀 빨리 찾아봐. 원자 번호 나트륨 몇 번? 11번. 그럼 양성자 몇 개 있단 얘기야? 양성자가 11개 있단 얘기야. 그럼 전자 몇 개 있단 얘기야? 11개 있단 얘기죠. 그런데 나트륨 이온은 뭐예요? Na 플러스죠. 이거 양성자 몇 개 있단 얘기야? 양성자 몇 개 있단 얘기야? Na 플러스면 11개야. 양성자 수는 변화 없지. 근데 전자가 몇 개여야 돼? 그렇지, 10개죠. Na 플러스면은 전자를 한 개 잃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전자 수가 줄어드는 거. 이온이 됐을 땐 아니야. 중성일 때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라는 거 기억해줘. 오케이?
그러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형태예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형태인데 이때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특정한 궤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양반이 있었어. 그게 보어야. 원자핵 주의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왜? 자, 그러면 보어의 원자 모형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이동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에너지 준위가 뭐냐? 이거야. 궤도를 따라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데 이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전자가 운동하고 있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 껍질. 자, 그럼 이 전자 껍질 여기를 뭐 이쪽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있죠. 뭐 나중에 배울지 모르겠지만 뭐 K L, M, N 뭐 이런 식으로 껍질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껍질에서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껍질에서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두 번째 궤도에서 돌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핵 가까이 있을 때가 에너지 준위가 낮아요.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져요. 에너지가 높은 값을 갖게 되는 거야. 핵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플러스를 이겨내고 도망가야 된다라는 뜻이잖아.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지 않니?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전자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이겨내고 다음 단계로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러려면 플러스를 이겨내서 가야 되니까 끌어당긴 힘을 이겨내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집니다.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고요. 보시면 첫 번째 전자 껍질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 있죠.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어떻게 돼 있어? 껑충 뛰어가고 있지. 그 얘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에너지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안 존재해요. 껍질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만약에 전자가 있었으면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에 전자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안 가고 첫 번째 껍질에 있다가 두 번째 껍질로 갑자기 팡 튀어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전자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 각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점점 멀어진다? 그럼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가 에너지를 얻었으면 들뜬 상태. 반대로 핵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을 때를 무슨 상태라고 하느냐?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전자가 껍질에 전자를 배치를 할 때는요. 여기 별표예요. 가까운 거부터 차례로 하는데요.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만 들어가요.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8개의 전자가 배치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겠지만은 8개까지 되면 안정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껍질에 전자가 8개 이상 들어가기 힘들어. 근데 첫 번째 껍질은 가까웠기 때문에 2개까지만 들어가.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전자 배치를 하는 거야. 전자 배치를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소는 1번이죠. 1번이면 전자가 1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1개를 배치를 한 거예요. 헬륨은 2번이죠. 전자가 2개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리튬은 3번이에요. 3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 있어? 3개 있죠? 전자가 3개 있어요. 그래서 2개를 첫 번째 궤도에 그렸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첫 번째 궤도에는 몇 개까지만 들어간다고? 2개까지만 들어간다고. 근데 전자 3개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세 번째 전자는 그 다음 궤도에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 껍질에. 알겠죠? 그러면 베릴륨 4개가 들어가야 돼. 첫 번째 2개, 두 번째 2개, 총 4개가 들어갔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붕소 첫 번째 2개, 두 번째 3개, 총 5개 들어갔네요. 탄소 첫 번째 2개, 두 번째 4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두 번째 껍질만 보세요. 두 번째 껍질만. 두 번째 껍질만 보는 거야. 하나 있었죠. 2개 있었죠. 3개 있었죠. 4개 있었죠. 5, 6, 7, 8개까지. 두 번째 껍질에서 8개까지 들어가면 꽉 찬 상태여죠. 그래서 나트륨인 11번이죠. 첫 번째 궤도에 2개 들어가고요. 두 번째 궤도에 8개 들어갔어요. 10개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궤도에 1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마그네슘 세 번째 궤도만 보세요. 2개 들어갔죠. 알루미늄 3개 들어갔죠. 규소 4개 들어갔죠. 이런 식이야. 됐니?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 거야. 첫 번째 궤도에는 몇 개까지만 들어간다고? 2개까지만. 그리고 두 번째 궤도부터는 8개까지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나씩 채워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같은 족의 공통점. 1족인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니? 2족인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니? 13족인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니? 얘들아? 뭐니? 물어보고 있지 않니? 안 보이니? 1족인 아이들의 공통점은 마지막 궤도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1개 있는 거예요. 2족인 아이들은 마지막 궤도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고요. 13족인 아이들은 13개 있어요. 그러면 안 돼. 13족인 아이들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1의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 자, 14족은 몇 개겠니 그럼?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18족은 2개, 8개로 꽉 찬 상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같은 족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뭐야? 마지막 궤도에 있는 전자들이란 얘기지. 오케이? 마지막 궤도에 있는 전자들. 자, 그래서 마지막 궤도에 있는 전자를 별표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원자가 전자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인데요. 이게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같은 족인 애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알겠니? 전자 배치 꼭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요. 전자 배치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모르게? 갑자기 왜 망해? 야, 지금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야, 여기 지금 다시 망한 애가 있으면 안 돼. 자, 이거 문제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자, 수소는 몇 번이라고? 그럼 1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 있다고? 그래. 그럼 1개 넣는 거야. 헬륨은 2번이니까 2개 넣는 거야. 리튬은 3번이니까 전자 3개 넣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베릴륨은 4개 넣고 붕손 5개 넣고 이게 전자수야. 전자수야. 그 다음 근데 전자를 넣을 때는 규칙이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궤도에는 2개까지만 들어간다고. 그래서 1번하고 2번까지는 첫 번째 궤도에 넣었어. 근데 3번에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궤도에는 2개를 넣고 두 번째 궤도에 1개 넣어서 총 3개의 전자를 넣었다고. 그럼 얘는 2개 해서 4개 된 거지. 그 다음 2개, 3개 해서 5개. 2개, 4개 해서 6개. 2개, 5개 해서 7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내용까지 가면은 두 번째 궤도가 총 몇 개까지 돼? 8개까지 꽉 차죠. 2개, 8개 되죠. 10번이니까. 2개, 8개 되지, 전자가.
그럼 11번인 나트륨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11번인 나트륨은 2개, 8개, 하나. 그래서 총 11개의 전자를 배치한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그래서 마그네슘은 2개, 8개, 2개. 2개, 8개, 3개. 2개, 8개, 4개. 이런 식이야. 즉, 마지막 궤도가 1족인 아이들은 마지막 궤도가 꼭 1개씩만 있고요. 2족인 아이들은 마지막 궤도가 꼭 2개씩 있고요. 13족인 아이들은 3개씩 있고요. 4개, 5, 6, 7 이렇게 있다고. 그리고 18족은 2개, 8개로 꽉 찬 상태로 있는 거고요. 안 망했지? 좋아. 자,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일어나요. 자, 주기는 뭐라 그랬니? 가로줄이라고 얘기했고, 족은 뭐라 그랬니? 세로줄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주기는 그럼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뭐가 같다는 얘기냐? 껍질수가 같다는 얘기야. 껍질수가 같다는 얘기야. 지금 봐봐. 야, 1주기인 아이들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죠? 껍질이 몇 개 있어? 1개 있어요. 2주기인 아이들 리베, 붕탄, 질산, 풀레 얘네들은 껍질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죠. 남아, 알규, 인항, 염화 얘네들은 껍질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주기인 아이들은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같은 주기면 성질 비슷해요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같은 주기인 아이들은 그냥 껍질수만 같은 거죠. 전자수가 같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같은 족인 아이들은요. 족으로 따졌을 때 세로줄이죠. 같은 족이면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족 번호의 끝자리 수와 같은데 예외가 있어. 3족에서 12족 얘기 안 하죠, 지금? 이런 규칙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건 20번까지거든. 그래서 그 20번까지 얘기하는 거야. 3족에서 12족은 20번까지가 없어. 21번부터 있어. 자, 그 다음 18족도 제외예요. 18족은 원자과 전자수를 8 또는 2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0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게 왜 그런지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할 거고. 자, 원소들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원자과 전자수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다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해됐니? 족을 그릴 수 있으셔야 돼. 자, 5번, 6번 해보자. 거의 여기부터 많이 힘들어 하는 건 맞아. 자, 5번, 6번 해보자. 자, 5번에는 원자과 전자지요. 6번에는 OX. 뭐 틀렸어? 빨리 얘기해줘. 응? 안 틀렸어? 그럼 이제 망한 거 없어요. 자, 우리 뒤로 갑시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한번 해보자. 한 페이지씩 할까? 다 하고 할까? 자, 다 풀어보자. 모르겠는 거 별표 치세요. 다 풀어보시고 모르겠는 거 별표 치세요. 자, 해보자. 1번 해보자. 옳은 건 몇 번일까요? 얘들아? 네? 옳은 게 몇 번이냐고. 다들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없어서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명씩 시켜야 되겠니? 아니요. 그냥 질문만 받아주세요.
자, 1번에 4번이에요. 최초의 주기율표 만든 사람 누구니? 멘델레예프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멘델레예프. 자, 그럼 2번은 뭘까요? 응? 그렇지, 3번이죠. 멘델레예프는요, 원자량, 질량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현대는요,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는 3번이고요. 3번에는 몇 번일까요? 옳은 것은 3번이지요. 주기는 7주기까지 있습니다요. 그래서 3번에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4번에는요. 2주기 원소이다. 그죠? 2주기 원소이다. 여기 안에 있겠죠? 비금속이다. 얘는 탈락이죠? 금속이니까. F와 다른 족이다. F와 다른 족이면 얘밖에 없네요. 그래서 4번이 돼야 돼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액체 상태, 우리 액체 상태 누구 있었니? 수은하고 브로민 있었죠. 그래서 5번에는 2번이 돼야 돼요. 그 다음 6번 해봅시다.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로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광택 있지요? 열과 전기 잘 통하지요?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고요.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자, 가면 얇게 퍼집니다. 3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7번 가시게 되면은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세요. 가원소. 자, 가원소. 얘는 누굽니까? 수소죠. 수소는 얇게 퍼지거나 길게 뽑힙니다. 이거 금속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8번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쭈쭈쭈쭈 가서 4번에 보세요. 물과 반응한 수용액은 염기성을 띄어야 돼요. 오케이? 자, 염기성을 띱니다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요. 9번에 봅시다. 옳은 것은 할로젠에 대한 설명이죠. 그쵸. 5번이지요. 실온에선 플루오린과 염소가 기체로 있고요. 브로민은 액체고요. 아이오딘은 고체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자, 그 다음 10번에는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성질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가에서 알칼리 금속의 자른 단면은 광택을 잃습니다. 칼로 잘랐어. 자르자마자 얘는 광택을 잃어버려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요. 기억 맞고요. 나에서 산소 기체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기체 발생합니까? 물에다 넣었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뻥뻥 잘 터지는 거예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 얘들아, 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염기성일 때 붉은색을 띄어요. 그래서 다해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지시약인데요. 염기성일 때 붉은색을 띄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돼야 돼요. 그 다음 11번에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1번에 5번에 보시면 원자 구성하는 양성자와 전자수는 같지요. 중성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2번에는 원자에게서 가까운 전자 껍질속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기억 틀렸어요. 두 번째에는 8개까지 들어가는 거 맞지요. 자, 질소가 안정한 상태에서 전자 배치하면 바깥쪽에 5개입니다.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요. 수엘립의 붕탄, 질, 산, 질 7번이죠. 그러니까 5개 있어야 되죠. 2개, 5개 해가지고 7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12번에는 4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13번에 보시게 되면은 같은 족이면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죠. 이거 중요해. 자, 그 다음 14번에 보시면 족과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지요.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지요. 그래서 14번에 1번이 정답이 돼야 돼요.
왜? 몇 번이라 했는데? 이 주기인 아이들은요, 화학적 성질이 같다 그러면, 비슷하다 그러면 안 돼요. 같은 족일 때 같은 거예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5번에는요, XY의 원자 번호를 쓰시오. 2주기 원소이고 원자과 전자수가 6개입니다. 그럼 X는 몇 번일까요? 이거 했니? X 몇 번? 자신있게. 그래요. 그거예요. 자신있게. 8번이죠. 왜냐면은 첫 번째 주기에 전자 2개 들어가고요. 두 번째 주기에 6개 들어갔으면 전자 8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8번이겠지요. 1족 원소이면서 전자 껍질 수가 4개예요. 1족이면서 4개면은 여기 있는 애네요. 몇 번일까요? 19번이 되겠지요. 오케이? 자, 16번은요. 금속 원소는 4가지이다. 금속 원소 몇 가지니? 몇 가지니? 3가지예요. 왜요? A는 금속 원소 아니죠? A는 수소예요. B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요. 같은 족이니까요. 원자과 전자수가 많은 건 C지요. 원자과 전자수가 C는 6개 있겠지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지요. 자, 그 다음 17번에는요. X전자 모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 6개 있고 여기 2개 있죠. 그럼 총 8개 있는 거죠. 원자 번호 8번 맞지요. 원자니까, 원자에 대한 얘기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2개 맞지요. 2개의 껍질 있지요. 원자과 전자 두 번째 껍질에 있는 거죠. 6개 맞지요. 5번이네요. 17번에 5번. 18번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몇 번이니? 그래요. 5번이에요. 왜 5번인지는 알겠니? 모르는군요. 얘 1개 있고요. 얘도 1개 있고요. 얘 1개 있고요. 그죠? 근데 가와 라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가는 수소예요. 비금속이에요. 나와 라가 비슷하다라고 했으면 맞아요. 그죠? 근데 가는 안 돼요. 가는 수소기 때문에 1번은 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금속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5번이 되고 19번에는요. 자, 19번에는요. X, Y는 같은 주기이다. 같은 주기는 뭘 보고 알아야 되냐? 껍질수 보고 알아야 돼요. 껍질이 X도 3개, Y도 3개 똑같네요. 같은 주기 맞네요. 원자과 전자수는 Y가 X보다 5개 많다. Y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얘 7개고요. 얘는 하나, 둘, 2개니까 5개 많다. 맞네요. 그죠? 화학적 성질 비슷하다. 이건 안 되죠. 그죠? 3번이 돼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질문. 19번까지 했는데 19번까지 중에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하는 거. 설명 필요한 거 없어? 그래요. 그러면 1번으로 갑시다. 등급 올리기 1번. 1번에 몇 번이니 얘들아? 이거 응? 확실하지 않아요, 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그냥 틀리면 틀리는 거지 뭐. 내가 몇 번? 응? 안 들려 뭐라? 그렇죠. 3번이지요. 디귿이 왜 틀렸는지만 볼게요. 디귿. AB 사이에 에너지를 가질 수 없어요. AB 사이에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에 전자 있을 수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고요. 자, 그럼 2번은 몇 번? 그래요. 맨날 나 혼자 해 그냥. 자, A와 B는 일기압 실온에서 모두 고체이다. A, B가 어딨니?
뭐니 이거? 아, 이거 찾는 거구나. 자, 보자.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고 누가 D인지 한번 보자. A부터 D까지의 원소를 가지고 B금을 쳐놨는데 A는 B보다 원자가 전자수가 5개 많아요. A가 원자가 전자수가 많다 그러면 A는 이쪽에 가 있겠죠? 5개 많으니까 B는 무조건 얘죠. 오케이? 그럼 A는 무조건 얘일 수밖에, 얘나 얘이겠네요.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죠? D는 2주기다. D가 2주기라 그랬으니까 여기 저 위에는 여기는 무조건 D네요. 2주긴 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A네요. 그럼 얘는 C네요. 이렇게 찾았니?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었니? 오케이. 그럼 A와 B는 일기압 실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이다. A는 기체 상태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어요. A와 D는 화학적, 그쵸, 같은 족에 있으니까 화학적 성질 비슷하지요. C는 물과 반응, C는 알칼리 금속이니까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반응하지요.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해봅시다. 요런 문제를 잘 보셔야 돼. A, C는 원자 또는 이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온. 그러면 A는 원자예요. 그죠? 근데 B는 음이온이에요. 전자 몇 개 가진 거예요? 몇 개가 더 들어왔어요? 1개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개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요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7개 있는 거죠. 원자과 전자수가 7개 있는 거죠. 오케이? 원자일 때, 그러니까 B일 때 전자수가 얘는 9개고 A는 전자수가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고, 오케이? C는요, 3 플러스예요. 전자 3개를 잃은 거죠. 그러면은 원래 C는요, 전자가 몇 개 있었단 얘기야? 13개 있었단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C는요, 원래는 여기 껍질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에 전자 3개가 더 있었어야지. C 원자면은. 오케이? B 원자는요, 요거 하나만 없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풀이해보자. A의 원자과 전자수는 6개이다. 맞지요? 여기 6개 있잖아요. 6개. B의 원자 번호는 9번이다. 맞지요? 전자 총 10개 있는데 1개가 더 들어온 거니까 전자는 원래 9개 있었지요. C는 3족 원소이다. 3족 원소이다. 3족 원소이니? 어? 몇 족이니 이거? 네? 5족이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원래 C일 때. 13개? 아닌데? 원자과 전자수 몇 개 있는 거야? 네. 3개 있는 거잖아. 네. 원래 C 원자였을 때. 네. 그럼 얘 몇 족이야? 13족. 13족. 오케이? 13족. 함정이죠, 이거. 그죠? 그래서 3번이 돼야 돼요. 알칼리 금속을 이따구로 보관하는 이유는 뭐니? 산소와도 빠르게 반응하고 물과도 격렬하게 반응하니까 산소와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산소와 물을 접촉을 막기 위해서라고 써주시면 돼요. 뭐야, 아무도 안 썼니? 왜 지금 쓰고 있어? 자, 5번 해봅시다. A 중 F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은 원소 누구야? 껍질 수가 같은 원소 누구야? 저기 쟤 누구? 2죠. 그래서 가는 2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원소는 저기 D. D가 되는 거죠. 알겠죠?
아, 원소 이름도 쓰고. E는 뭐니 그럼? 그렇지, 마그네슘이죠. D는 뭐니? 아, 플루오린이고요. F는 뭐니 그럼? 그래서 염소. 그래서 세로 줄로 외우는 것도 필요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